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두려워.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라고요. 근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녕하세요, 변 교수입니다. 이제 명절이라 부모님과 친지들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엮이는 가정과 숨기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엮이는, 숨기는, 그런 말을 하죠. 나쁜 가정, 좋은 가정, 그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엮이는 가정, 숨기는 가정. 가정의 핵심은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그 기능은 바로 대화 기능입니다. 대화가 잘 통하면 숨기는 가정이고, 대화가 안 통하면 엮이는 가정입니다. 대화가 통해야 감정이 교류하겠죠. 대화가 안 통하는데 감정이 교류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엮이는 가정은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쓴 자아상의 치유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눈치를 많이 봅니다. 대화할 때 여러분들 눈을 보고 대화해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여기를 봐야 될지 여기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사람은 대화를 할 때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는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보고 대화해야 되죠. 엮이는 가정은 눈치를 많이 봐요. 어릴 때부터 무슨 말 하면 혼났고, 무슨 말을 하면 또 혼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때 눈치를 볼 수 있지만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치를 많이 보는 가정, 엮이는 가정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짐작을 많이 합니다. 짐작도 할 수 있죠. 근데 눈치를 많이 보는 것, 짐작을 많이 하는 것은 병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내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인상을 좀 안 좋게 쓰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은 피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내가 눈치를 보게 되었다.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듣다 보니까 인상을 쓸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볼 수 있고 짐작을 할 수 있지만은, 눈치 많이 보고 짐작 많이 하는 것은 그 병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패턴이 있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회사든 어디든 나가서 대인관계를 할 때 뭔가 편안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눈치를 보거나 짐작을 많이 하는 그런 대화 패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억압입니다. 엮이는 가정은 감정을 억압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보시면 때로는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이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데.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제 인생에서, 제가 아이 때 빼놓고는 제 인생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그런 말을, 또 아버지께 존경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 기억은 납니다. 제가 지금 치유되고 한 번 직접 말씀드린 경험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제가 몇 번이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안 했냐면 딱 한 가지 이유죠. 어색하니까. 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끼리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어색한 게 제일 어려워요. 사랑합니다 말을 안 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존경합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저도 이런 걸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색해요. 사실은 굉장히. 네, 어색함을 무릅쓰고 도전을 해보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정 표현이 좀 이렇게 무디지 않습니까? 저도 유럽에 두 번 갔다 왔는데, 지하철을 타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마주치면, 이렇게 눈을 마주치잖아요? 웃어요, 하이. 우리 같아봐요. 지하철에서 누가 이렇게 눈 부딪히자가 하이 하면은, 저 미친놈이지, 저거, 뭐냐가. 그런 말을 하게 되지. 거기서 누가 손을 들고 같이 하이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어느 외국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고, 얼굴에. 잘 사는 것 같은데, 다 지하철 오면 핸드폰 보고 있고, 아니면 화난 표정으로 앉아 있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런 표정을 짓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 아픈 역사 때문에 그렇겠지만, 참 그런 면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엮인 가정은 감정을 많이 억압합니다.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죠. 그러나, 표현할 감정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감정은 절대 표현해서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정을 억압하게 되잖아요. 근데 억압이 심해지게 되면 나중에 병이 돼요. 그 프로이드는 그걸 신경증이라고 했죠. 히스테리아. 노이로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억압된 거는 마치 스프링을 점점 이렇게 이만한 스프링을 이렇게 힘을 줘서 눌러보세요. 나중에는 팡 튑니다. 예, 그게 증세예요. 갑자기 이렇게 퍽 튀어나온 어떤 증세가 억압 때문에 생긴 결과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증세가 있을 겁니다. 그런 증세가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눈치를 많이 본다. 둘째는 짐작을 많이 한다. 세 번째는 감정을 심히 억압한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어릴 때부터 대화보다 힘을 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릴 적에 힘 있는 아빠나 뭐 오빠나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보 뭐야 저거 치워 야 뭐 가져와. 그럼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대화가 중요하다? 대화 안 중요하죠. 중요한 건 주먹이죠. 파워죠. 힘이죠. 그래서 파워 오리엔티드, 어릴 때부터 힘지향적인 인격이 됩니다. 힘을 추구해야겠다. 힘밖에는 주먹이 우선이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은 대화를 무시하죠. 대화가 뭐 중요하냐. 모든 걸 힘의 논리로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엮이는 과정의 산물입니다. 다섯 번째, 강의할 때 제가 많이 사람들이 공감해 준 주제인데 이중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더블 바인딩이라고 하죠. 더블 메시지. 더블 바인딩은 이중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이가 보니까 꼬마가 어린아이가 뭘 잡으려고 합니다. 유리 같은 거예요. 엄마가 말합니다. 만지지 마, 깨져! 하니까 아이가 만졌어요. 깨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조심해야지. 다친 데 없어?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위험한 거니까. 이런 건 좋은데 이렇게 말을 하죠. 참 잘했다. 응? 너무 잘했다. 저게 얼마인 줄 알아? 어? 또 해. 말은 잘했다고 했는데 눈은 애를 막 죽이려고 째려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누가 어떤 어린애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듣고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럽죠. 사람이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아이를 기를 때 참 중요한 것이 많지만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아닌 거는 아닌 것이다. 근데 이건 이해할 때 아니오고 아니오할 때 이해가 됩니다. 혼란스럽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선택에 대한 혼란이 옵니다. 내가 뭘 선택했을 때 이게 도대체 맞는 거야? 뭐를 했어도 혼나자. 엄마가 혼나고 아빠가 혼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한 혼란이 와요.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아닌 거는 아닌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예면 예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이중 메시지를 쓰지 마세요. 남편이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 늦게 오시니까 제가 염려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당연히 너무 일찍 왔다. 너무 일찍 왔네. 앞으로 또 이 시간에 와라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도대체 일초란 말인지. 우리 대화 중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런 것인데, 그레고리 메이트슨이라는 유명한 그 문화인류학자가
이중구속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신분열병을 걸리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 그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러니까 혼란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아빠 나 사랑해? 하니까 사랑하지. 하니까 나 안아줘. 하니까 팔 아파. 이렇게 말하는 게 이중 메시지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메시지는 우리가 좀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엮이는 가정은 5가지의 혼란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눈치를 많이 본다. 두 번째는 짐작을 많이 합니다. 짐작하면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르칩니다. 세 번째, 감정을 너무나 억압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증상이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는 대화를 무시하고 힘을 추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중 메시지를 사용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어릴 때 배웠던 대화법인데, 우리 대화법을 한번 반성해보고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클리어한 명료한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삶이 투명하고 또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혼란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